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금 보는 영상은 일본에 계셨던 분들, 제일 동포들이 지상 낙원이라고 북한이 선전을 하는 것 때문에 일본 정부, 적십자사 여러 군데가 함께 해서 지금 거의 10만 명 정도가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제1동포 북송 사건이라고 하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태어났던 지금 거의 10만 명 되시는 분들 가운데 태어났던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그 얘기를 그 후손이신, 딸이신 오늘 이소라 선생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의자 조금 치울까요? 네, 의자 조금 치우고 나중에 저희가 다시 재배치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그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더 많이 그럴 것 같고, 오늘 그 후속 북한으로 갔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한으로 가셨던 분의 딸로 태어나서 또 여러 과정을 거치고 탈북하신 이소라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혜경 교수님과 함께 그 후의 이야기, 그 후의 진실을 듣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로 오시죠. 이소라 선생님께서 북한에 계시면서 이런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많으시다고 해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꺼내기 쉽게 도와드리는 북한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보면서 이 1919 필라델피아 할 때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 식민지 시대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미국에서는 아까 우리 보셨듯이 그런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전 세계에 한국의 사정을 알리는 그런 대회를 하셨지만 제1교포들은 일본에서 노동과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죠. 근데 해방이 됐을 때 그들이 일본 정부에서 당시 하층민이자 사회의 부담이 되었던 제1교포들을 어디론가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일본도 패전국이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일본인들이 돌아오니까 사회의 그런 재구성이 필요했을 때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그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고 또 일본과 연결돼서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했고 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상낙원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일본에 있던 제1교포들 10만 명이 북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배경을 보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소라 선생님께 직접 본인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도 또 날씨도 안 좋은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해 저번 주에 이제 온라인 또 오늘은 또 오프라인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탈북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이소라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 이야기와 여러분들하고의 북한 문제를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기절로 자기 고통을 해결할 수도 호소할 수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단 1mm라도 오늘 우리들이 만남이 그들을 해방하는데 그들이 고통을 덜어주는데 기여하도록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였던 이소라 선생님 본인이 얘기하시기 어려운 부분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선생님은 어머니가 17세 때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홀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북한분과 결혼을 하시고 나신 오남매 중에 한 분이시죠? 오남매시죠? 예, 그리고 어머니가 그 오남매를 다 결혼시키시고 탈북을 하셨고 또 이어서 이소라 선생님이 4살? 7살? 아이들 몇 살? 7살, 9살 그 9살 따님과 7살 아드님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셔서 먼저 모두모이자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들 결집하는 그런 운동을 하셨는데 이소라 선생님이 그걸 이어받아서 올해 4월부터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소라 선생님은 너무 놀랍게 오셔서 중학교부터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 일본에서 중학교부터 공부를 해서 법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 모두모이자 대표로 계십니다. 선생님 모두모이자 대표, 모두모이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고 특별히 법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해주시죠. 네. 저희 모두모이자는 여러분들이 그 이름 그대로 모두모이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인권 활동을 하면서 너무 모르고 많이 부족하지만은 현재 저희 형제 4명이 다 북한에 있고 또 제가 북한에서 이제 제일 북한의 지하철 신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 실태를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또 북한에서 이제 저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북한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제 북한 바꾼 세상이 정말 썩은 사회가 아니라는 그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도 서로 다른 사회인 줄은 이렇게도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사회인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그 북한이 지금 주민들이 상황이 속상해서 이 활동을 저희 이제 월계 대표님이신 저희 어머니 활동 도우면서 이것은 한두 명이 해서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저희 단체를 모두 모이자 전 세계 남녀로서 누구나 할 수 없이 인류라면 인간이라면 이 인간이 고통 겪는 북한이라는 그 어떤 사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경을 헤쳐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정말 그 짐승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두 모이자를 했고요. 저희 모두 모이자 이제 기본 활동은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법률을 공부하면서 2학년 때 이거를 그냥 외치는 게 아니고 북한과 달리 이 사회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회를 굉장히 그 법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훌륭한 시스템이 있어서 북한 문제를 이렇게 가해자와 그 피해자를 법정에 세워서 이거를 법이 잣대에 의해서 이제 책임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모두 모이자 기본 활동은 이제 법적 책임 규명이고요. 그래서 현재 법적 책임 규명에 대한 활동은 이제 도쿄 고등법원에서 수소를 하고 현재 마지막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활동은 비사법적 책임 규명입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 규명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고인이라는 형태로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북한은 저희들이 법적 책임 규명을 하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회입니다. 중국하고도 다르게 정말 러시아하고도 다르게 이제 그 북한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3만 5천 명 또 해외에 계시는 약 5만 명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법에서 이 문제를 자기들이 당한 피해를 째가림을 하려 해도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우리가 북한 인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북한 인권에 어떻게 참여하고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비사법적 책임 규명으로 해서 북한 탈북민들 또 거기에는 가해자도 반성을 하고 그러한 가해자도 반성의 기회 또 죄를 뉘우치는 기회 죄를 보상하는 기회 그런 것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북한에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분들도 우리가 한마당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사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그런 방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마당의 그 일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모두 모이자가 니가타에서 북한 인권 메모리얼 파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시민사회에 북한 문제를 알리기 위한 사업 또 국제사회 협력하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그런 걸 기여하고 또 UN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모이자 활동이 조금 특징적인 거는 저희 모두 모이자는 목표가 북한 문제의 한시라도 빠른 또 그리고 정확하고 바른 해결을 위해서 분투하는 그러한 거를 목표로 세우고 일본에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에 지부를 두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 저희들은 이제 북한 문제 전반과 함께 또 거기에 주되게 약 10만 명의 재북송
배를 타고 가신 분들이 약 10만 명인데 거기 북한에서 이제 태어나신 2세, 3세 또 일본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일본에 남아있는 가족 그분들을 다 합하면은 정말 제일 북송 문제는 정말 방대한 규모의 그 인권 그 피해를 안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두 모이자는 이제 북한 인권이 한 부분인 제일 북송 인권을 중심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아까 원고가 이제 피해자가 원고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도쿄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누구를 피고인으로 하는 건가요? 아, 네. 그 저희들이 지금 도쿄에서 하고 있는 재판은 민사 소송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피고인은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재북송을 이제 유도한 준비하고 집행한 거는 김일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이들을 계속 지금 북한 내에서 이제 인권 탄압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현재 그들을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고향으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걸 다 막고 있는 그러한 이제 김정은을 피고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고요. 또 그게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원고인 5분은 이제 재북송으로 배를 직접 타고 북한에 가셨다가 탈북해서 일본에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 한 사람당 1억 엔,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고등법원까지 지금 승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기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 그리고 또 제일교포 북송이 아마 최초로 시도한 사법적 정의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민사소송.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저희들의 이미 전에 두 번의 재판을 이제 일본에서 제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김정은이 아니고 저 청년을 이제 피고로 해서 제기를 했는데 이게 한국과 마찬가지로 취효 문제를 해서 그 접수가 되지 않고 이제 다 기각을 당했고요. 이제 재판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 모의자가 이제 일본에 변호사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많은 변호사분들한테 허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14명의 그 변호사 선생님들과 변호사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시도해서 그게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법적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이 그 재판소에 접수가 됐고 또 법정에서 처음으로 변론이 진행돼서 원고인들이 변론이 진행됐고 이게 재판이 진행이 열려가지고 이제 고등법원 승소까지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그 북한 문제로 하는 데서 이제 책임규명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 모두 모이자 활동이 조금 특징이 있는 건 뭐냐면 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끌고 나가는 데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활동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현재 북한에 계시는 북한 주민들이 자기네한테 당하고 있는 그 피해를 기억을 해서 언젠가는 무조건 그거를 피해 규명을 해야 되고 또 지금의 탈북민들도 굉장히 이제 그 재판이라 하면 어렵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빼앗긴 인권을 다시 챙길 수 있는 규명을 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역사에 또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이러한 많은 의미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활동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이전에 한국이 독립된 이후에 바로 분단이 되면서 남북한이 갈라지고 그에 따라 제일교포들이 조총련과 민단으로 또 갈라지고 그런 아주 복잡한 그 환경 속에서 좀 놀라운 거는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일본 변호사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14명의 변호사분들 중에 2명이 제 코리안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14분의 그 변호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 문제에 어떤 그분들 중에는 옛날에 우리 일본이 이제 한반도에 좀 좋지 않은 그 행위를 한 거에 대한 그러한 보상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겠다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정말 순수한 인권으로 같은 인간으로서 이게 굉장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법적 그 자기의 지식이 자기 지금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7년째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정말 단 한 푼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지금 계속 이 준비를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네. 작년 12월에 제가 니가타에서 열린 그 기념 해마다 12월 14일에 그러니까 처음 북송선이 떠난 날 그 니가타항에서 기념식 겸 추모식을 하는데 제가 가서 보고 놀란 것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일본 분들이 일본의 지성인들, 그러니까 언론인이나 학자나 이런 분들이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 일제시대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북한 문제도 그렇고 인류 보편의 가치와 문제를 어떻게 또 일본과 같이 풀어갈 수 있을지 그런 그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모두모이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그 제1교포 북송이나 모두모이자 활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소라 선생님이 책을 좀 가져오셨는데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가와사키 에이코가 누구시죠? 가와사키 에이코는 저희 어머님이고요. 이제 이 책은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북한에 계실 때 본인이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에서 자기 주변에서 이제 제일북성으로 오신 분들이 운명을 쓰신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이런 걸 기록해 놓으면 그 집수색이 계속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지 못하시고 계속 머릿속에 계속 암기하신 거를 이제 탈북하시면서 그 일본에 도착한 3일 후부터 이걸 머릿속에 이걸 막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20년 전에 쓰셔가지고 이제 그 탈북한 대북성이 된 분들이 일부의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운명에 대해서 쓰신 거고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아주 서툰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진 않지만 저기에 선생님 책을 가져오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해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모이자 활동은 뭐 앞으로 더 많이 알게 되실 텐데 저 뒤에 또 작년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도 가져오셨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1919를 보면서 이소라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저희가 1919를 했던 목적과 의미가 더 시대적인 그런 미션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뜻밖의 그런 연결이 돼서 저도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는 언제 보셨어요? 네, 지난해 이제 11월에 그 이경우 교수님을 통해서 한 편의 동영상을 받았는데 그 짧은 20분짜리 동영상이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경우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 안 하셨는데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심히 찾아서 그걸 다 본 겁니다. 다 볼 때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왜 놀라셨어요? 네, 우선 처음에는 조금 분노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에 오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번 이제 셰익스피어라든지 그런 연극을 보는 게 소원인데 아직 한 번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저는 10년간 북한 인권 활동하면서 한국에 수없이 갔는데 이걸 몰랐고 그 다음 세종문화회관을 보고 싶으니까 제가 강화문 쪽을 들어가면서 계속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서 계속 올려다보는데 그게 뭐 셰익스피어 뭐 리어와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조금 전에 조금 분노를 제가 조금 느꼈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1919가 저도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그 106년 전에 그 어려운 미국 땅에서 또 일본은 우리가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혀 문화권이 다른 거기에서 106년 전에 이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성스럽고 깊은 그 활동을 하셨다는 분들이 있다는데 저는 너무 놀랐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지금 활동에 그대로 적용해도 너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선배님들의 뜻이 거기에 이제 1919를 보면서 저는 이제 딱 요약을 하면은 독립과 자유였는데 자 우리 독립을 이제 한반도가 됐는데 자 자유라는 의미에서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106년 전에 그 미국에서 그 외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신 그 선배님들이 한테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사회에서 정말 그때보다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문명한 이러한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과연 그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 선배들이 있고 이렇게 모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 좋은 거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 모델을 저희들은 지금 저행길을 가는데 모델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너무 모르고 너무 그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간디 책도 누가 또 이렇게 간디 소리를 하면 또 간디 책을 그 북한에 있으면 간디라는 걸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간디 소리를 하면 또 그게 위대한 걸 내가 또 확하게 읽고 했는데 도움은 되는 부분이 있어도 저희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있으니까 누가 또 만델라 소리를 하면 또 만델라 책을 확 들다 읽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재판을 하니까 이제 도쿄 전범 재판, 누른베르크 재판 다 이런 겁니다. 그게 먼저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는 저희한테 너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북한 인권 분야에서 한 번도 이 1919 소리를 하지 않은 게 전 너무 놀랍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한쪽으로는 너무 죄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대선배님들이 106년 전에 하신 이 위대한 뜻을 우리가 후배로서 이거를 완성시키고 저는 또 탈북민으로서 정말 한국 분들한테 또 일본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도의적인 그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탈북을 해서 이제 한 7년 전에 한국을 처음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고 정말 이 전쟁이라는 45년도라는데 45년도 똑같이 분단이 됐고 또 6.25 전쟁이라는 것에서 같이 폐허가 된 이 두 사회가 지역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는가 또 그러면서 한국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 북한 분들은 6.25 때 한국을 공격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미안한 감을 느끼면서 저희 활동이 저희 북한에 있는 가족도 구하고 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북한 문제를 해서 많은 세금을 그자기에 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그걸 도의적인 책임에서 조금 그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919를 또 한쪽으로는 이걸 북한이 알려야 되겠다. 북한 주민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제가 이제 있을 때는 유승만이라는 건 다 완전 그 쓰레기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나도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북한이 욕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뭐 이승만에 대한 그 대통령에 대한 한 번도 교육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찾아볼 수 있는 뭐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지금 북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 선배님들이 이제 106년 전에 이 한반도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셨다는 걸 알리면은 이분 북한 분들이 굉장히 각성을 할 거라. 오히려 저희들이 활동을 지금 북한에 정말 버텨주세요. 저희들이 북한에 이제 소식을 열 때 이해하거든요. 버텨주세요. 그 인간들한테서 이 소중한 목숨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제 1919를 딱 접했을 때 아니구나. 우리 이 위대한 걸 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북한 분들이 오히려 이걸 보면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북한 분들이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못하는데 일부를 보면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북한에 정말 106년이 지난 오늘의 이게 희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달할 방법이 있어요. 네, 전달 지금 뭐 정말 탈북민들이 이제 많은 소식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뭐 그 생동한 그 준명으로 김정은이 그 이상한 법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그 한국말 쓰지 말라, 뭐 우리말 보호법이라든지, 그다음 또 이제 지금 한국 쪽에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본다든지 주기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왜 그러겠어요? 북한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단체도 지금 주기적으로 북한하고 계속 이제 연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어를 이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영어를 아주 알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영어 편집을 하겠는가, 영어만 좀 어떻게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생각만 해도 특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남한 사회를 배워가는 북한 분들이 또 뭐 1919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기록과 역사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역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특별한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한도 이런 컨텐츠를 같이 공유하지 못해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많이 안타깝게 보실 텐데 어쨌든 1919가 하나의 샘플이 돼서 그런 것을 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은 디아스포라들이 미국 분들도 뭐 멋있게 양복 입고 막 영어로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 하층민이었고요. 중국, 일본, 한국 다 차별받고 그 노동하고 그랬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그 환경이 우리 탈북민들이나 북한의 인권 얘기와 더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그런 존재로서 멋있는 그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독립선언도 했지만은 그분들의 삶은 그렇게 고단하고 어려운 속이었다. 그게 더 오히려 그 북한 분들이 좀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지금 드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드라마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드라마는 북한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북한의 사람들을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일어나게 하는 데는 아직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드라마를 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신분이 나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한 번 걸리면 그 모든 연사제를 제가 지고 이제 모델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별서 안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연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선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북한 영화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 다른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북한 사람들을 의식을 깨우지 않는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990년대에 한국이 88 올림픽을 끝나면서 이 전파가 다 질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분계선 38선 연선에 있는 분들이 텔레비를 켜면은 한국 텔레비가 더 잘 나왔어요. 그럼 그분들은 90년대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셨어요.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제일 반항하는 게 그분들, 그 38선 분들이세요. 그러면 뭐냐면 드라마는 쾌락으로 보는 거예요. 북한 사회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독성이 돼서 그걸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래도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그 드라마에 심취돼서 탈북을 하시는데 북한 사회에서 지금 탈북을 하신 분들은 북한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분들이 아니세요. 이분들은 90년대 후반에 북한의 경제가 파탄되면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북한 사회 8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그 인권 탄압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탈북을 못 하세요. 탈북이라는 거는 돈하고 권력이 없으면 탈북을 못 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 사회를 정말 뒤집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탈북이라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못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렵게 지금 이 1초가 힘든 분들 다 북한에 계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이 이 1919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심을 북한 사람들한테 주고 이게 오히려 의식을 깨우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듯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기도.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다 잘한다. 우리는 다 잘하고 북한이 잘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저기도 인간 사회고 인간이 저렇게 김정은처럼 악독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도 반성해보고 우리 사회는 이런 게 없는가 이렇게 반성하는 이러한 걸로 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더 좋은 사회로 가져가고 또 북한도 빨리 해방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혜경 교수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이 1919를 2000년대 21세기에 이거 소환해 주신 여기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6시 반까지 그러면 1시간 얘기가 될 텐데 모두 모이자 일본 분들만 모두 모이자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보다는 국제적으로 더 네트워크 있고 더 활발하시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 유태인들의 홀로코스트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전 세계가 가졌던 충격 그리고 유태인들이 그것을 사법적으로 정의하는 그 유태인과 국제사회가 함께 사법적으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계속 풀어내서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그 역사의 레슨이자 비극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열리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이 열릴 때 우리가 마주칠 현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두려움의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어떻게 맞춰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때 한쪽에서 80년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형제를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에 대한 아주 깊은 그 죄의식과 절망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외국의 국제단체나 국제기구들은 우리보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같은 민족이 아닌데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그 국제적인 연대와 또 함께하는 뭐 상징적인 인물, 사건 이런 걸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이라는 거를 저는 지금도 제가 활동을 전혀 잘하지도 않고요. 전혀 모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누가 이제 모델이 있으면 그걸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제가 그 필요성이 제 형제들이 이제는 6년째 생사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할 때는 우리 그 어머님을 사실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는 게 저는 탈북을 이제 스위스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탈북하는 길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오면서 남편을 구출해서 일본에서 만나서 이제 스위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오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북한인권 활동. 그래서 제가 아주 말렸어요. 지금 뭘 하시는 건가? 북한에 있는 자식들 다 죽이자는 건가? 북한에서 그만큼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당신이 나왔다 해서 우리 자식들이 분명히 당신 거가 아니니까 그만두셔야 했어요. 북한은 그 연자제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고생한 이유가 어머니가 제일교포이기 때문에 고생한 거죠. 그렇죠. 신분이 나빠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북한 분들은 태어나면서 이름보다 먼저 받는 게 그 신분이라는 걸 받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살아서 딱 나오면 이제 너는 기본 군중이고 너는 적대 계급이고 너는 복잡 군중이고 이렇게 그런 신분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해방이 안 돼요. 계속 물려져요.
물려지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면 이제 김일성 불이 났을 때 김일성 초상화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안고 자기 가족을 죽이면서도 그걸 먼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분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굴러 떨어지기는 완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나쁜 사람하고 신분이 위에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신분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맞춰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사이 결혼이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북한에서 이제 계속 나이가 이렇게 커지면서 차별이 이렇게 커지니까 너무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너무 이렇게 저는 그 하는 대로 하는데 계속 이제 천대받고 그래서 그 시대로는 이제 여기 상처가 이제 크더라는 겁니다. 이제 상처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이제 한 10살 때 상처는 돌로 맞아서. 네, 돌 맞고 책상 모서리에 이제 선생님이 밀쳐서 맞고 하여튼 뭐 별별 일 다 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10살 때 이게 어머니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딱 입을 다물시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훗날이 아닌 건 뭐냐면 그걸 저희들 지켜주시기 위해서 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니까 저는 문 열고 이제 바깥에 나오면 사이가 그 바깥 사이가 너무 무겁고 그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데 사실 그때는 전혀 말이라는 걸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구석에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사이에 나가는 현실이 너무 버거운데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 점점 이제 그 화살이 어머니한테 가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싸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누구하고 이렇게 싸움을 못 하니까 이제 말을 안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중국에 탈북해서 북한에서 이제 저희를 잡으러 보위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잡기를 하다가 한국 대사관은 이제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니까 못 보호해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둘만이라도 어떻게 맡아달라. 그러면 내가 이 추격을 따돌리고 데리찾으러 가겠다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죽어야지. 이게 포위망이 이제 이렇게 15명 정도 포위해서 이게 큰만 호에는데 얼굴이 이렇게 알 정도로 이제 딱 포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살아 돌아가면 그 고통은 인간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이 이빨을 이제 군장사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순천 지교소에 붙잡혀서 딱 얻어맞으면서 부러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젊은 군대들한테 얻어맞았는데 이게 저리 이렇게 이 코높이까지 이렇게 붙는데 우리 북한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아동단 kum순이 교육을 하거든요. 아동단 kum순이 9살짜리 kum순이가 일제 비라 공작원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체포돼서 고문을 견디면서 죽었다는 걸 경험해요. 그 고문을 견디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그 순천 그 지교소에 붙잡혔을 때 딱 맞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다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 같은 신부는 그 북한에 그 탈북에 잡혀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탈북할 때 탈북민들은 다 각오를 해요. 죽는다는. 그래서 도약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저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일본 대사관에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일본에서. 그래서 보호받은 거예요. 그래 보호받아서 그래서 일본에 왔는데 그래서 일본에 왜 선택했나? 일본 대사관에서 스위스로 못 가고 한국하고 일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 제일북송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 연약한 조그만한 여자를 이렇게는 못 살게 구는가? 그래서 이 제일북송의 진실을 알면서 남편을 데려와서 스위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겠다고 해서 일본에 왔어요. 근데 그 대사관 분이 네가 그 아이들 둘 데리고 일본에 못 간다. 일본은 정착 지원이라는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는 게 낫을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 받고 살았는데 뭘 하지 하고 그냥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 가서 미친 여자처럼 일본어를 공부했어요. 이걸 자료를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차 타고 다니는데 옆 사람한테 이제 그 한자를 막 물어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8개월이 딱 되니까 이제 일본 신문을 다 읽게 되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에 다닌 거예요. 그게 도서관이니까 이제 그 일본 제일북송에 대한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막 분노를 했어요. 이 일본 놈들이 이 제일조선인들을 이렇게 아주 오갑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일본에 가서 그때 당시는 이제 가자마자 우리 가사기 대표를 이제 활동하지 말라 해서 그리고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단체 대표님이 저를 계속 설득하려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3년을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거를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당신께서 하셔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얼굴도 다 공개하시고 하시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럼 북한에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제가 그거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고 하는데 이제 혼자서 나이 계시니까 너무 힘들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북한에서 정말 못된 딸이었는데 내가 이걸 어머니한테 갚아드릴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도왔는데 저희 형제들이 소식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본인이 먼저 얘기를 안 하면 참 묻기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혹은 너무 그러니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몰라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가족들,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우리가 더 마음속에 더 구체적이고 그런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연결해서 이제 교수님 먼저 주신 질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탈북을 할 때 우리 형제들한테 탈북을 전 당문을 두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올 신발을 신고 이렇게 누이비도 그 디올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완전 티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리고 디올이라는 게 그렇게 명품인 걸 모르니까 이렇게 확 티나고 이렇게 안 그래서 좋은 신발이구나 하는 걸 이게 해요. 근데 여기서 디올 신으면 아마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겠죠. 근데 북한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북한에서 브란도 스카토랑 이제 가발 다 들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탈북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탈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북한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사실은 탈북할 때 탈북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랬는데 이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탈북하자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이제 다 저는 그때는 이제 장사를 해서 권력과 힘이 있었으니까 우리 형제들을 먼저 탈북시키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갈 거다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에 따른 선생님 잠깐만. 탈북하게 된 계기 그거 하나는 탈북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이 많다니까 마지막에 이제 저희 돈 많은 사람들만이 아파트를 이제 돈을 모아서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파트는 이제 곱쟁이들이 여기 말하는 호meless들이 들어와서 이제 잘 사는 집에 계속 두드리고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살던 지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부자들이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 지어가지고 아파트 현관 앞에 이제 경비실을 만들어서 경비원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밤에는 딱 문을 닫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한층에 이제 새 집이 됐는데 밤에 그 옆집에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들이 하나인데 여기 말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마약 중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북한 사회는 이미 90년대 이제 고난의 혁명 시작하고 인차 이제 98년도 이때부터 북한이 마약 정책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시도를 해서 이 주민들한테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한테는 마약이 중독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마약 중독이 왔다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하고 복도에서 만나 굉장히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약 중독이 와서 엄마를 지금 팼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우리 집에 지금 피나온 거예요. 그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딸이 평양에서 마경대 학생 소년 공전이라는 게 텔레비전 여러분들이 보면 평양의 최고 에리트들을 이렇게 하는 거기서 이제 악기를 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우리 딸 학교 다니는 그 마경대 학생 소년 공전 거기 가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평양에 제가 이제 장사 다니면서 그 지역들이 알아보니까 미성년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약이란 이 북한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시골에라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때 있으면 키우려고 시골도 찾아봤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약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알아보니까 중국에 있는 제 파트너가 장사한 파트너가 중국은 절대로 옛날에 아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그 마약을 쓰겠다고 찾지 않은 이상은 마약을 접할 일이 없다. 그렇게 그 심하게 반성한다 하고 또 일본이나 다른 사람 그 마약에 관해서는 한국도 그렇게 안전하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회 자체는 안전하다. 그래서 탈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형제들 먼저 다 탈북시키고 제가 마지막에 하려 했는데 저희 큰언니의 맏딸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그 탈북이라는 건 정말 그 어느 순간에 위험할지 모르는 그게 그 50을 이게 5살짜리 20살이지만 5살짜리 사고가 가지고 그 장애인을 데리고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권력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양강도 국경연선에 이제 현명 전적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중앙당 그 간부 운전수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게 무사히 나를게 하니까 저희 언니는 바깥 세상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 사회에서 이 딸을 지키느라고 자기가 필사적인데 아니 이 땅도 자기가 태어난 땅도 이런데 바깥 세상에서 내가 이 딸을 이 장애를 데리고 어떻게 살지 하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저희 언니가 못 가고 또 저희 오빠는 이제 아들이 하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자기는 아버지 며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시고 그다음에 저희 둘째 언니가 있었는데 저희 둘째 언니는 이제 그때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들이 하나인데 잃어버려서 이제 그 아들을 찾고 우리 둘째 언니는 뭐 저보다 더 강하고 똑똑하니까 불심하지 말고 가라. 오히려 저희 둘째 언니는 저를 불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막내한테 갔는데 우리 막내 남편이 이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구 주문을 받거든요. 간부들 가구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문을 받으면 다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뭐라는가 아니 그 자기들도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그 생소한 길이니까 먼저 길을 다 까놓으라. 그러면 자기 그 뒤따라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 말도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탈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고 이제 점점 북한이 철조망을 국경연선에 다 철조망을 쳐서 이제는 탈북도 못하고 또 그 제가 탈북한 다음에 우리 둘째 언니는 이제 제가 탈북한 거로 해서 그 조직적으로 너무 그 비판을 받아가지고 그 테니스 선수 테니스 해가지고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2, 3등을 하는 언니가 정신 이상이 오고 그래가지고 탈북 못하고 우리 막내가 지금 우리 다 이제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을 지금 못하고 또 지금 탈북 시킬 수 있다는데 돈이 너무 탈북 비용이 너무 올라서 가지고 제가 혼자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국제연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제 이 활동에 들어와서 하니까 이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북한 문제가 한국 사람만 해서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걸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누구나 만나면 붙들고 우리 이렇게 힘든데 이걸 좀 같이 하십시다. 이거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 하고 계속 호소를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독일에 계시는 이제 사람이라는 단체 분들도 협력해 주시고 이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기본 저희 파트너 단체여가지고 이제 같이 뉴욕에서 또 도쿄에서 같이 해주시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국제적인 연대를 해서 조금씩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문제를 하면서 자기 자국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소연 선생님이 일본에 계시니까 선생님이 이제 부탁을 해서 북한 관련 활동하는 분들 모임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서울 유엔 사무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제1교포 북송 문제에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 제일 관심이 많답니다. 여기에는 20세기 이제 제국주의 시대부터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데다가 대한민국이 냉전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제 남북한이 갈라지고 그에 따라 제1교포 사회가 조총련과 갈라지고 그리고 강제로 남북한 그런 국가 차원의 범죄,
국가와 국제기구가 공조해서 벌인 범죄,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그 국제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일 관심이 많다고 본인들이 브리핑을 하면 외교관들한테 그럽니다. 그만큼 또 엄중하고 풀기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소라 선생님한테 항상 놀라는 건 굉장히 그 공공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가족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보다 어떤 그 대의 명분 해야 될 일. 그래서 선생님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그리고 본인이 예술적 소양과 훈련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예술 문화적으로도 영감을 저에게 많이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놀라운 건 실천력입니다. 선생님 밀고 나가시는 실천력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올해 선생님이 하시는 사업,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자료.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전기 기계를 전공했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는 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했냐면 저는 이제 그 3살 때 이제 간염을 알았어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안 좋으면서 이제 1990년대, 96년도에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파탄되면서 이제 대학 졸업 자격증을 이렇게 사고팔고 했어요. 그래서 북한 정부도 1992년도 입학한 그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부 방침을 제기할 정도로 이제 북한 대학도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북한 의사들이라는 게 제가 사실 믿지 못해서 제가 의학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북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북한 문제를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미국, 한국,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1년에 막대한 자금을, 세금을 이제 북한 문제에 쓰세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북한 인권이 들어왔을 때 이 1년에 매해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과 이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데 북한에 있는 제가 실감 느끼는 북한 문제 해결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저는 생각한 게 코알을 떼야 된다. 상처가 있는데 겉에 그것을 계속 박아대는 게 아니고 아파도 그 밑바닥을 드러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 코알은 제가 보건데 신분제도, 북한이 80년이 유지된 핵심이 신분제도, 연자제, 정치권관리소, 종교 박멸입니다. 종교 박해가 아니고요, 박멸입니다. 그런데 왜 신분제도가 위에 있냐면 이 신분제도는 매일 북한 사람들한테 저 같은 사람이 매일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우리 정부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네 서라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생동한 모델이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만연해지면은 연자제를 죽이는 거죠. 제일북성자들은 이제 10년에 한 번씩 체계적으로 북한 정부가 이제 모델로 계속 그 사회의 잘못된 걸 제일북성자들이 스파이 용의를 씌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처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관리소에 철저하게 넣고 그렇게 하고 종교는 완전 박멸입니다. 종교 박해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박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종교라는 건 굉장히 놀랐고 오늘도 이제 그 1919가 종교와 관련되는데 저는 일본에 와서 한번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와서 한번 어느 날에 어떤 분이 세계 명작들을 이제 이렇게 자격을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분들의 그림전이 있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 묘사하는 그 그림도.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못 가는데 제가 그런 걸 정하니까 그 티켓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쿄에서 그 갔는데 그 딱 들어가니까 그 앞면에 모나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이제 그 마을에 계시던 일본에서 오신 분이 그 사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면 그분이 일본에 있을 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학교 때 그 모나리자를 소멸을 했는데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학교 벽폭판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창생이 어느 한 분이 그 사진을 건사했다가 북한에 방문을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너무 먹을 거 없으니까 그걸 반려다닌 거예요. 그런데 북한 보위부하고 안전부가 그게 뭐 예수님 사진이라고 죽인 그 사람 붙잡았는데 또 뼈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때리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나리자 사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나리자 그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다리가 딱 굳어지는 거예요. 이 북한 놈들이, 이 무식한 놈들이 모나리자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이랑 사람을 죽였구나 하고 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기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북한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 탈북해서 이제 성서를 샀어요. 왜 샀냐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교회를 믿자고 산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도 죽이는가?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제가 보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면서 죽일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1919는 중심에서 활동을 리더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를 때려서 북한에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자.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이 기본 코어를 때릴 수 이걸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80년을 이걸 붙잡고 유지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맞으면 북한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지혜를 합쳐서 좀 현실적인 활동을 좀 합시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북한을 벗어나도 계속되는 북한 인권 침해라는 게 제가 우리 아들이 영양실조가 와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저희 아들이 아직도 그 4살 때 이제 그 극심한 영양실조를 받아서 그게 아직도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아들이 만약에 내보다 먼저 죽는다면 난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저 북한에 들어가서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북한이 제발 제가 이렇게 악마로 변하지 않도록 너네가 어떻게 해달라 하고 간절히 지금 빚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매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형제들이 지금 뭘 먹고 있을까? 북한을 벗어나도 이게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인권 침해라는 거는 일단 발생하면은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걸 영원히 지고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 침해라는 거를 발생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 활동하면서 역사에 인권 침해를 발생 안 시키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어려운 활동이에요. 근데 저는 1919를 보면서 딱 신심이 생긴 게 뭐냐면 사실은 이혜경 교수님하고 어떻게 만나는 제가 지난해 우리 11월 14일이 우리 모든 모이자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모든 모이자 계약직 10년 했거든요. 나 10년 딱 하고 난 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도중에 SJ 활동이 됐는데 그런데도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좀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 플레이로 나는 내가 힘차게 돈을 벌어서 우리 형제를 어떤 수나 다른 방법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만두기 전에 한 번도 내가 이거 그만둔 걸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려고 지금 들어왔는데 이혜경 교수님 만나. 근데 1919를 딱 보면서 이분들이 그 어려운 데서 포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 21세기에 이렇게 발전되고 편안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포기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빌고 그렇게 해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실천을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행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먹는다는 이걸 썼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필요성에 따라서 굶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굶는다는 개념이 이제 북한하고 다른 게 뭐냐면 북한에 있을 때 저희 굶주림은 이제 북한 정부에 의해서 제가 당한 거잖아요. 강요당한 건데 여기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굶는 거예요. 그게 다이어트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활동하려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식비가 옷은 이제 싸면 10년은 있는데 우리는 매일 식비를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식비를 절약해요. 그래서 전 사실은 삼각어묵에 삼각김밥 한 개면 일주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밥알 7 아니면은 하루를 산다 해요. 밥알 7 아니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혜경 교수님한테서 너무 호강해가지고 오면 이제 뭘 갖다 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다 지난해 그 겨울 내놓고는 이제 김포항에서 사요. 호텔을 안 정하고요. 김포항에서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거예요. 위생 화장실이 더 좋고요. 그러면 김포항에서 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까운 데 사우나에 가서 모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활동하고 또 김포항에서 하고 그 다음 일본 돌아가요. 모든 활동은 저는 북한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구하기 위한데 모든 걸 하고 있는. 근데 우리 가사키 대표님 연세 많으시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사키 대표님 모셔올 때는 제일 싼 데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그래서 이경 교수님 댁에서 호황하면서 주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이제 먹는다는 게 북한에서 굶고 있는 형제들 때문에 매일 고통이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는 정포탄이 튀지 않은 전쟁이에요. 북한 정부는 내 형제의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라는 뭐예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전쟁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쟁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에 그럼 전쟁은 어떻게 해요? 작전부가 있어가지고 참모부가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데 제가 보는 데는 지금 북한의 인권 활동이 너무 전략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1919를 딱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106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보다 더 똑똑했다고? 너무 질서정연하잖아요. 너무 체계적인 이 분야는 이승만 대통령님한테 맡기고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고 얼마나 이런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지 않으면 저 악질적인 80년을 허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선은 우리 발밑이 안전해야 되는데 이 한국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저 정말 분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80년 프로젝트를 하는데 정말 1919의 맥락을 이어서 우리가 이걸 계승하고 완성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유라는 북한이 아직 그 1919의 자유라는 게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완성해서 우리 그 1919의 대선배님들한테 우리가 그때도 그 해야지 우리가 체면이 양심이 서지 않겠는가 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이 1919에서 올해에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게 북한하고의 서신 교환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모두 모이자가 이제 유엔에다가 개서 그 이제 서신거래 지금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다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는데 우리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겠는데 서신으로 가족들이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게 배포 좀 말씀드릴 이 자료 중에 1919 그 우리가 북한하고의 가족의 이 서신 교환을 하려는 거 이거 국제 캠페인을 벌리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십자, 유엔, 각 나라 이런 데에 이제 호소를 해서 정말 중범죄를 지은 감방에 갇혀있는 평생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도 가족하고 소통을 하고 전쟁 중인 나라도 가족의 생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터를 이걸 하려고 좀 서명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동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저희 모두 모이자가 이제 하루에 1분 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삶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1분만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좀 바치자. 그런데 한국 분들은 그래도 우리 동포인데 다른 외국 사람들도 하시는데 이건 공부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 1분이면은 이제 본인이 책을 읽어서 북한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유튜브를 보고 또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또 지식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지식으로
또 뭐 시간을 정해주신 분들 오늘같이 이렇게 미팅 하실 때 행사할 때 수택으로도 좀 지식도 내주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또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하루에 1분이면 한 달이면 5,000원이에요. 그러면 5,000원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1분 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이러한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서로가 북한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우리가 저 북한 문제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여기 이제 젊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 젊은 분들한테 그게 다 피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 계속 이 국제사회를 외치는 게 뭐냐면 북한에 관한 지원을 일찍 오느라 해요. 국제사회 원조가 북한에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북한 정부를 연명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북한에서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면 유엔 지원 글자를 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한국의 나쁜 분들이 북한을 만회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쌀이 100만 톤 들어왔다 하면은 실제 현물이 100만 톤이 안 들어와요. 한 가지 시대를 들면 그럼 이 한국 분들이 오면 북한 분들이 그 인계 받는 분들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이번에 영수증을 몇 톤짜리 써줄까? 이렇게 해요. 현물이 100만 톤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이 북한이라는 이런 불법 사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문제를 젊은 분들이 이 1919도 이승만 박사님도 그렇고 다 유일한 선생님도 다 젊은 분들이잖아요. 젊은 분들이 자기들 문제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은 저런 사회가 저런 지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문제를 하는데 올해에 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조금 하면 올려주시면은 이거 한국에서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참 섭섭한 게 한국에 이 날씨가 되시는 분들이 이 한반도를 이렇게 섬으로 만들어놔요. 한국을. 이러면 김정은의 통일을 거부하는데 동참하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걸 보면 북한처럼 자연이 세뇌가 돼요. 여러분들이 북한이라는 걸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우애를 연결하자.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한국을 섬나라로 만들고 이 통일을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국제적으로 나가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불러요. 그럼 왜 이걸 코리아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은 법률로 헌법이 북한 지역까지 한국인데 그럼 코리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지명할 때만 노스 코리아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 계속 제안서를 넣었는데 국제적으로 이거를 국제무대에 가서 이 코리아라고 불러라. 그 다음에 북한을 명칭할 때 노스 코리아라고 불러라 하는데 계속 한국이 설서 앞장서서 소스 코리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분단선을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탈북민들은 탈북민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중국에서 지금 계속 붙잡아가지고 강제 북송시켜요. 그러면 이거를 난민으로 인정하자면 이탈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보호를 못해요. 탈북,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면 불이익을 당하고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셔가지고 정말 법이나 모든 게 북한 주민한테 실제 필요한 걸 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거 뭐 단체 활동에서 저희들이 실려 있는데 사실은 제일북송 문제가 북한 사회의 악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북송을 연구하게 되면 북한 사회의 모든 그 악의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북송의 굉장한 처참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 주체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가족을 파탄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세요. 이 부모님들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자식의 손을 끌고 지역으로 자식을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그때 저청년 조선 학생들한테 선전을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엄마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북한으로 가자 하라고. 그래서 그 자식들 말 듣고 북한에 오신 분들.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요? 내 말을 듣고 내가 우리 부모들 가족들 다 지옥을 했구나. 그래 가족이 다 파탄된 거예요.
제1북성은 이렇게 인간의 윤리가 파괴된 그러한 면을 제가 유대인 그 호로코스트보다 더 무섭다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실 비교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내가 이제 저 아우슈비츠에 가는구나 하는 무엇인가 각오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지상낙원으로 간다고 아무런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어떤 데 떨어진다는 걸 아무런 각오도 못하고 들렁들렁 이틀 후에 도착했는데 지옥이 된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각오를 가질 수 있다는 거하고 전혀 각오가 없이 그런 지옥에 떨어진다는 차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참한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더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우리나라 45년 분단 소련과 미국 소련이 진주한 이후로 분단된 이래 이산가족 8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소란 선생님하고 이산가족 80년 80일 프로젝트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좀 더 정리되면 줌으로라도 다시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이소란 선생님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소란 선생님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오신 동료들이 계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그 영국에서 원하는 영국에서 오신 분들 두 분 계시는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동수 박사님이시죠.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이태리에 외교관으로 나가신 분, 지금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계속 공부하시다가 바쁘신 시간인데 오늘 제가 강연한다고 잠깐 들려주셨고요. 네, 잠깐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들 하시죠. 근데 우리가 참 인간이 놀라운 게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우리는 생리적으로는 배가 고파요. 그죠? 그런 그 인간의 한계이자 약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맞춰드리려고 하는 그 압박이 많은데 최경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네, 순서를 하시고 끝내기 전에 우리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이소라 대표님 잠깐 계시고 혹시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이따가 교제 시간. 교재 시간에 그러면 그렇게 할까? 시간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고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들으면서 우리 정은이 제가 비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외교관인데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애교만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을 좀 더 고립시키고 또 국제 무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엔이나 또 다른 나라 대사관에 가면 한국에 있는 이제 대사관도 가면은 북한 문제를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정말 이 애교관들이 좀 더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하고 애교관들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북한 대사관 분들 만날 때 반드시 그걸 이제 설득을 하고 교양을 해서 우리 쪽으로 이제 한 명이나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정말 애교의 힘이 이제 1919들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애교의 힘을 사용하는 그런 걸 해서 열심히 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일 북송되셔서 하층민으로 신분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장사를 통해서 권력과 그런 힘을 얻게 되셨는지 그러면 북한의 신분 제도에 이런 게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무너지진 않고요. 점점 이제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냐면 동창생들이 북한에 이제
제일 높은 레벨의 대학에 갔어요. 근데 그 대학도 제가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왜 그러냐면 제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대학에 완전 우연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여자 학교에 다녔는데 공부는 잘했어도 제가 대학 이런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는데 학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제 장래가 좀 군신돼서 이렇게 갔는데 그 여자 학교니까 그 전기기계 대학국 그 추천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져와서 그리고 그걸 주워다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심결에 하고 시험 쳤는데 또 안 되려니까 체육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체육 성적이 같이 좋아야 돼요. 튼튼한 몸은 나라의 그 이바지하는 그 여건이거든요. 튼튼한 몸은. 근데 제가 이제 안 되니까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안 떨어져 모양이다 했는데 후에 이제 저희 전기공학부 학부장 되시는 분이 독일에서 유학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성적 지원표를 채점하시다가 북한이 이제 그런 높은 대학 선생님들한테 생활 반조를 받으라고 학생을 이렇게 입학시킬 그 자격을 제 한 3사람, 4사람 줘요. 그러니까 다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간부집 자녀들이나 제일 북송자들한테 돈 많은 사람을 자녀들을 이제 입학시켜요. 그런데 저희 집은 이제 북한사에서 제일 째지게 가난한데 그 학부장 선생님께서 자기한테 받아 있는 그 인원수 중에 하나를 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 갔고요. 그래서 북한 그 레벨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처음 저희들이 이제 대학에 이제 졸업할 때 북한은 다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이제 그 면접 내려왔는데 그 중앙당에서 면접관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계속 그 제 자료하고 저를 계속 번갈아 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대학에 왜 있지 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동창생들이 이제 다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보위부 부상, kum생산한테 보위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아들이 이제 영양실조 와서 이제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창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동창생들이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수입하는 고연료 그 무연탄 같은 거를 수출하는 그 무연탄을 이제 저희 집 앞에 가서 20톤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팔아서 자기한테 돈 얼마 달라. 또 금강산에 있는 보이원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동창생들 힘을 빌려서 받고 북한은 돈이 있으면 그 권력을 사는 거예요. 권력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보면은 제가 돈이 많아지면 지금 북한에 할버치며 다닐 수도 있어요. 얼굴 정성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법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그게 돈을 벌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았고요. 정말 소설책에서 이제 요강뚜껑으로 물을 마신다는 이런 말을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제가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벌 때 그 심정을 딱 이해했어요. 돈을 버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일본에 와서 정말 코ンビニ에서 이제 그 알바하면서 그렇게 버는 돈이 저는 더 행복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북한에서 그렇게 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는 또 북한 주민들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게 저청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서 지금 저청년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북한이 유일한 해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있는 이 유일한 이 해조직도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저희들하고 지혜와 힘을 합쳐서 저희들이 이 저청년을 지금 무너뜨리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시간이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북한 해방을 위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에 대한 결의문 2025라는 이 종이를 혹시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뒤에서 나눠드릴 겁니다. 못 받으신 분들이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예. 네, 손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1919 필라델피아의 그 회의에서 우리 한국인 대표분들이 모여서
결의문을 내었듯이 오늘 저희가 이소라 선생님과 함께 3.1운동 그리고 1919 필라델피아의 정신은 자유인의 독립에 대한 정신입니다. 이것이 이 한반도에서 전체에 이루어지고 이를 우리 한반도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결의문을 우리 이혜경 대표님 그리고 여기 있는 박영재 대표님 그리고 이소라 대표님 그리고 제가 함께 힘을 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1919년도처럼 그때처럼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결의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도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야만의 사회, 야만의 시간들을 이기고 문명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애굽, 자유인을 만드는 그 자유인의 대행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발표문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함께 다 같이 한 번씩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북한 해방을 위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 2025 1.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회개. 우리는 지난 80년간 북한에서 자행되어 온 김씨 왕조의 참혹한 반인도 범죄를 외면해온 한국 사회와 교회의 침묵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시작.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다. 2. 북한 동포의 해방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다. 북한 동포들을 거짓된 역사와 사상에서 해방시키고 도덕과 윤리가 파괴된 공포 사회와 인위적인 기근, 폭력적 통치로부터 구출하여 천부의 인권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의 실천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헌법적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3. 북한 주민의 자유회복을 위한 결의. 우리는 북한 주민의 신앙, 양심, 언론, 이동, 결사, 교육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다.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신분 계급제, 정치범 관리소, 수용소, 연자죄, 종교 탄압을 완전히 철폐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싸울 것이다. 우리는 강제 실종, 임의 구금, 고문, 공개 처형 등 반인류적 범죄를 단호히 규탄하며 납북자, 억류자, 탈북민, 북송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기억하고 그들의 생사 확인과 연락, 송환을 위해 싸울 것이다. 싸울 것이다. 네 번째, 자유의 연대를 통한 북한 변화. 우리는 북한 주민이 억압과 세뇌에서 깨어나 진실을 알게 되도록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민들과 연대하여 북한의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세대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세울 것이다. 전체주의와 거짓 세력과의 싸움. 우리는 북한 전체주의 독재 왕조와 맞서 싸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 전체주의 주사파, 종준, 종북, 좌익, 부정선거 카르텔 등 야만의 거짓 세력에 대해서도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울 것이다. 싸울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한 싸움은 곧 우리의 자신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지키는 길이다. 2025년 4월 19일 자유민의
대행진.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3시부터 거의 4시까지 진행됐던 우리 106주년 필라델피아 운영, 3주년 1919 필라델피아 운영 우리 공식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3층으로 올라가시면 우리 6월절 때 탈출하느라 다들 서서 빨리 급히 먹었죠. 그것처럼 오늘 주먹밥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북한식 순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그거는 우리 이소라 대표님 준비해 주셨죠? 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들 나가시면서요, 그 사인하는 게 있어요. 아까 이소라 대표님 말씀해 주셨죠? 잠깐 볼까요? 사인하는 우리 분당 80년, 이산가족 80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사 확인을 위한 서신 교환 청원서 있습니다. 성함 및 주소와 연락처 써주시고요. 옆에 자기 사인을 하면 될까요? 네, 사인 그렇게 우리 학생들도 모두 사인해 주세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서 0.1mm라도 북한의 대화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가시지 말고 식사하고